평양의 그림자 30화 마이너스 아버지. 두만강이 보였어요. 헬기가 고도를 낮췄습니다. 아래로 검은 물줄기가 흘렀어요. 5분 후 착륙합니다. 조종사가 말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강 건너편. 북한 땅. 25년 전 저 강을 건너 탈출했어요. 죽을 각오로. 이제 다시 건넌다. 살 각오로. 형, 떨려? 리철민이 물었어요. 응. 나도. 헬기가 착륙했어요. 중국 쪽 강변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차가운 바람이 들이쳤습니다. 여기서 도강합니다. 보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박준호가 동행했어요. 국경까지만. 강변에 고무보트가 있었어요. 2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리철웅 동지. 그렇소. 쿠데타 혁명군입니다. 안내하겠습니다. 보트에 올랐어요. 리철민도 함께. 여기까지입니다. 박준호가 말했어요. 행운을 빕니다. 살아서 돌아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보트가 출발했어요. 두만강 위를 미끄러졌습니다. 물이 차가웠어요. 12월의 강. 5분 만에 북한 땅에 닿았어요. 발이 땅에 닿는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고향. 25년 만에 밟는 고향 땅. 하지만 감상에 젖을 시간이 없었어요. 이쪽입니다. 차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안내원이 앞장섰어요. 숲 사이로 난 길을 걸었습니다. 10분쯤 걸었을 때 군용 트럭이 보였어요. 트럭에 올랐어요. 안에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10명 정도. 리철웅 동지 환영합니다. 한 장교가 격려했어요. 고맙소. 지도부까지 얼마나 걸리오? 3시간 정도입니다. 편히 쉬십시오. 트럭이 출발했어요. 창밖으로 북한 풍경이 지나갔어요. 황량한 들판. 텅 빈 도로. 가끔 보이는 초라한 마을. 변한 게 없었어요. 25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니, 더 나빠진 것 같았어요. 형. 리철민이 속삭였어요. 왜? 저 군인들 뭔가 이상해. 저도 느꼈어요. 분위기가 묘했습니다. 환영한다고 했지만 눈빛이 경계하고 있었어요. 조심하자. 응. 3시간 뒤 산속 비밀 기지에 도착했어요. 폐광을 개조한 곳이었습니다. 입구에 군인들이 삼엄하게 경비하고 있었어요. 내리십시오. 트럭에서 내렸어요. 기지 안으로 안내받았습니다. 길고 어두운 통로를 지났어요. 회의실에 도착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군복을 입은 장성들. 10명 정도. 리철웅 동지. 한 사람이 다가왔어요. 40대 남자. 얼굴이 익숙했습니다. 김태일? 맞아, 형. 왔구나. 김태일이 저를 안았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형이 와줘서. 편지 받았어. 잘 지냈어? 살아있으니까 잘 지낸 거지. 김태일이 웃었어요. 하지만 눈가에 주름이 깊었습니다. 고생한 티가 났어요. 여기가 혁명군 지도부야. 소개할게. 김태일이 장성들을 소개했어요. 이름과 직책을 말했지만 기억에 잘 남지 않았어요. 한 사람만 빼고. 그리고 김태일이 멈칫했어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분이 있어. 회의실 안쪽 문이 열렸어요. 한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70대, 백발, 구분등. 하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저는 숨이 멎었어요. 그 얼굴, 그 눈빛. 아, 아버지. 입에서 저절로 나왔어요. 25년 전 죽었다고 들었어요. 수용소에서 처형당했다고. 하지만 지금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살아서. 오랜만이다, 철웅아. 아버지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늙었지만 분명 아버지였습니다. 어떻게 살아계신 겁니까? 긴 이야기다. 아버지가 다가왔어요. 제 앞에 섰습니다. 많이 컸구나. 마지막으로 봤을 때 20살이었는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아버지가 손을 들어 제 얼굴을 만졌어요. 보고 싶었다, 아들아. 그 순간
눈물이 터졌어요. 25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안았어요. 뼈만 남은 몸이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어요. 살아계셨군요. 살아계셨어요. 그래. 살아있다. 이 순간을 위해 아버지가 제 등을 토닥였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울면서. 리철민도 눈물을 흘렸어요. 그는 아버지를 모르지만 형이 우는 걸 보고 같이 운 거였죠. 진정하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앉아라. 이야기할 게 많다. 아버지가 의자를 가리켰어요. 저는 앉았어요. 아버지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어떻게 살아계신 겁니까? 수용소에서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거짓 정보였다. 아버지가 말했어요. 나를 죽은 걸로 위장한 거야. 비밀 작전을 위해. 비밀 작전이요? 쿠데타 준비. 30년 전부터. 30년. 제가 국가보위성에 들어가기도 전이었어요. 30년 전부터 쿠데타를 준비하셨다고요? 그래. 나 혼자가 아니야. 우리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 이 체제를 바꿔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아버지가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다. 김씨 일가의 감시망은 촘촘했어. 동지들이 하나둘 죽어갔지. 그래서 죽은 척 하신 겁니까? 그래. 살아남아야 했으니까. 그림자 속에서 움직이기 위해.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그럼 저한테 왜 연락 안 하셨습니까? 25년 동안. 위험했어. 내가 국가보위성에 있었잖아. 연락했다간 둘 다 죽어. 그래도. 그리고 지켜보고 있었다. 아버지가 저를 바라봤어요. 내가 탈북한 것도 알고 있었어. 김영철을 죽인 것도. 자랑스러웠다.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이제 때가 됐다. 아버지가 일어났어요. 쿠데타가 시작됐어. 30년을 준비한 거야. 그리고 마지막 퍼즐이 내가 맞춰준 거다. 제가요? 내가 김영철을 죽이고 북한 공작망을 무너뜨렸잖아. 덕분에 현 정권이 흔들리고 있어. 지금이 기회야. 아버지가 지도를 펼쳤어요. 현재 우리가 장악한 지역이야. 함경북도, 양강도, 그리고 자강도 일부. 평양은요? 아직 정권이 장악하고 있어. 하지만 내부에서 이탈자가 속출하고 있지. 곧 무너질 거야. 작전 계획은요? 2주 안에 평양을 친다. 내가 선봉에 서면 돼. 선봉. 무거운 말이었어요. 왜 저입니까? 넌 상징이야. 체제의 반기를 든 영웅. 내가 앞에 서면 수만 명이 따를 거야.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아버지가 웃었어요. 그 웃음이 어딘가 낯설었지만 저는 무시했어요. 아버지를 되찾은 기쁨에 취해서. 회의가 끝났어요. 숙소로 안내받았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깨끗했어요. 리철민이 물었어요. 형, 괜찮아? 응. 아직 믿기지가 않아.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니. 신기하네. 30년 동안 쿠데타 준비했다니. 저는 침대에 앉았어요. 철민아. 응? 뭔가 이상하지 않아? 뭐가? 30년 동안 준비했다면서 왜 지금 움직인 걸까? 왜 하필 내가 김영철을 죽인 직후에? 리철민이 생각했어요. 그야. 기회가 됐으니까? 너무 타이밍이 딱 맞아. 마치. 저는 말을 멈췄어요. 마치 계획된 것처럼. 형, 무슨 생각해?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 저는 누웠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해. 뭔가 놓치고 있어. 새벽. 화장실을 가려고 방을 나섰어요. 복도가 어두웠습니다. 비상등만 켜져 있었어요. 화장실을 찾아 걷는데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렸어요. 계획대로 진행 중입니다. 발걸음을 멈췄어요.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버지 목소리였어요. 리철웅이 도착했습니다. 예상대로 속았습니다. 속았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2주 안에 평양을 치는 척하다가 그때 처리합니다. 리철웅과 남한 국정원 연결고리를 끊으면 우리 계획에 방해될 게 없습니다. 무슨 소리야?
김영철 동지의 복수도 할 수 있고 일석이조입니다. 김영철 동지, 머리가 하얘졌어요. 아버지가 김영철 편이라고? 알겠습니다. 최고사령관 동지께 보고 올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기는 소리가 들렸어요. 발소리가 가까워졌어요. 저는 재빨리 숨었어요. 벽 뒤로. 아버지가 지나갔어요. 표정이 아까 본 따뜻한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국가보위성 간부 같은. 아버지가 사라진 후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속았어. 완전히 속았어. 아버지는 쿠데타 지도자가 아니야. 함정이야. 이 모든 게. 방으로 돌아왔어요. 리철민이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동생을 깨웠어요. 철민아, 일어나. 응? 왜? 함정이야. 뭐? 리철민이 벌떡 일어났어요.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가 아니야. 아니, 아버지 맞는데. 저기야. 뭔 소리야, 형? 저는 방금 들은 걸 말했어요. 리철민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럼 우리 지금 적 한가운데 있는 거야? 어떻게 해? 탈출해야 해. 지금 당장. 저는 창문을 봤어요. 철창이 달려 있었습니다. 문은 밖에 경비가 있을 거예요. 형, 이거 봐. 리철민이 속삭였어요. 침대 밑을 가리켰어요. 환기구가 있었습니다. 저기로 나갈 수 있을까? 좁은데. 해보자. 다른 방법 없잖아. 저는 환기구 덮개를 열었어요. 조심스럽게. 소리나지 않게. 좁았지만 몸을 구기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내가 먼저 갈게. 환기구에 들어갔어요. 기어서 앞으로 나갔습니다. 어둡고 좁았어요. 먼지가 코를 찔렀습니다. 10m쯤 갔을 때 아래로 내려가는 길이 나왔어요. 조심스럽게 내려갔습니다. 밑에 또 다른 통로가 있었어요. 철민아, 괜찮아? 응, 따라가고 있어. 계속 기었어요. 방향을 잃을 것 같았지만 바람이 부는 쪽으로 갔습니다. 바람이 분다는 건 출구가 있다는 뜻이니까. 20분쯤 지났을 때 빛이 보였어요. 환기구 출구였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숲이었어요. 기지 뒤편. 나왔다. 리철민도 나왔어요. 이제 어디로? 두만강으로. 다시 건너야 해. 방향은? 저는 별을 봤어요. 북두칠성을 찾았습니다. 저쪽이 북쪽. 두만강은 반대 방향이야. 가자. 우리는 숲속으로 뛰었어요. 뒤에서 사이렌이 울렸어요. 탈출이다. 찾아. 들켰어요. 빨리. 뛰었어요. 있는 힘껏. 나무 사이를 누비며 달렸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추격병들. 탕. 총알이 옆 나무에 박혔어요. 엎드려. 저는 리철민을 끌어당겼어요. 바위 뒤로 숨었습니다.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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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알이 빗발쳤어요. 형, 우리 총 없어. 알아. 어떻게 해? 무기도 없이. 그때 다른 방향에서 총소리가 들렸어요. 탕. 탕. 추격병들이 쓰러졌어요. 뭐야? 누군가 우리를 돕고 있었어요. 이쪽이야. 여자 목소리였어요. 숲속에서 누군가 손짓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우리는 그쪽으로 달렸습니다. 여자가 앞장섰어요. 숲을 빠져나갔습니다. 동굴이 나왔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 안전해. 잠깐 숨어. 저는 숨을 헐떡이며 그녀를 바라봤어요. 20대 후반. 군복 차림. 손에 권총. 누구야? 나중에 설명할게. 일단 숨어. 동굴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깊었습니다. 10분 정도 지났을 때 밖에 소란이 멀어졌어요. 갔나 봐. 여자가 말했어요. 이제 말해. 누구야? 저는 물었어요. 난 김서연. 진짜 혁명군이야? 진짜 혁명군? 그래. 저 기지에 있는 놈들은 가짜야. 정권에서 만든 함정 조직이지. 함정 조직? 탈북자들이나 반체제 인사들을
유인해서 잡으려고 만든 거야. 내 아버지도 그 일원이고.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아버지가 배신자였어? 정확히는 이중첩자야. 원래 혁명군 지도자였는데 10년 전에 전향한 거지. 정권에 투항해서. 10년 전. 그때 저는 국가보위성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죽은 줄 알고. 그럼 김태일도? 김태일은 진짜 혁명군이야. 하지만 속고 있어. 내 아버지가 진짜인 줄 알고. 상황이 복잡했어요. 당신은 어떻게 알아? 우리 진짜 혁명군이 그 기지에 스파이를 심어놨거든. 내가 온다는 정보 듣고 구하러 온 거야. 왜 나를? 너 리철웅이잖아. 진짜 상징.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 김서연이 씩 웃었어요. 우리한테 필요한 사람이야.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진짜 혁명군이 있어? 있어. 규모는 작지만 진심으로 싸우는 사람들이야. 어디 있어? 백두산 근처. 안내할게. 저는 리철민을 바라봤어요. 어떻게 생각해? 선택지가 있어? 일단 따라가자. 맞는 말이었어요. 알았어. 안내해. 좋아. 근데 그 전에 하나 알아둬. 김서연이 말했어요. 내 아버지한테 가면 안 돼. 그 사람은. 그녀가 잠시 멈췄어요. 뭔데? 내 아버지가 직접 김영철을 훈련시킨 사람이야. 30년 전에.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 김영철을 만든 게 내 아버지야. 그러니까. 김서연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내가 쌓아온 모든 것 뒤에 내 아버지가 있었던 거야. 머리가 하얘졌어요. 김영철을 만든 게 아버지. 내가 25년 동안 일했던 국가보위성. 내가 저질렀던 모든 일들. 그 뒤에 아버지가 있었다고. 형. 리철민이 제 팔을 잡았어요. 괜찮아? 괜찮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적이었어. 처음부터.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가자. 형. 진짜 혁명군한테. 가서 끝내자. 뭘 끝내? 전부 다. 이 썩은 체제도. 아버지도. 저는 동굴 밖으로 걸어 나갔어요.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아버지. 당신이 만든 지옥. 내가 끝내주지. 김서연이 앞장섰어요. 이쪽이야. 백두산까지 3일 걸려. 우리는 어둠 속으로 걸어갔어요. 새로운 싸움을 향해. 진짜 싸움을 향해. 뒤에서 폭발음이 들렸어요. 기지 쪽에서. 추격 포기한 건가? 아니. 김서연이 말했어요. 저건 신호야. 전군에 수배령 내린 거지. 수배령? 그래. 이제 북한 전역에서 널 찾을 거야.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불빛이 하늘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좋아. 찾아봐라. 나도 찾을 테니까. 아버지. 당신을. 30화 끝. 31화 예고. 백두산을 향한 여정. 하지만 적은 사방에 있었다. 리철웅을 잡아라. 산채로. 아버지가 직접 추격에 나섰다. 그리고 진짜 혁명군 본부에서 만난 충격적인 인물. 오랜만이야, 리철웅. 김영철의 아내였다. 남편을 죽인 건 용서 못해. 하지만 그녀가 총을 내렸다. 이 체제를 끝내는 건 찬성이야. 적의 적은 친구인가? 아니면 또 다른 함정인가? 31화 커밍순. 글자 수 약 1만 50자.